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은 바로 또 공휴일이죠. 개천절입니다. 네,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즐거운 공휴일 보내시라고 영화 관련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는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립니다. 비수기여서 성수기 때만 하지 못하지만요. 또 좋은 평가를 받을 그런 영화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극장가의 랭킹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히 신작 영화들을 찾아볼 수 없는 주말 박스오피스인데요. 외화 메이지 러너가 주말의 극장가를 꽉 잡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39주차죠. 9월 26일부터 28일 사이 극장가는 매우 조용했는데요. 하지만 눈에 띄는 대작도, 깜짝 흥행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40주차 극장가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 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655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된 이 메이지 러너는요. 주말 관객 57만 2천 명을 동원해서 관객 감소율 9.5%로 2주차 흥행세를 이어갔습니다. 개봉 8일 만에 100만을 돌파한 이 메이지 러너는요. 개봉 첫 주 보다는 1,400회가량 상영 횟수를 늘리면서 다시 압도적인 성적을 남겼는데요. 다만 상영 횟수의 증가에 비해서 관객 수는 9.5%로 감소했다는 점이 좀 매우 아쉽습니다. 네, 누적 관객은요, 161만을 넘기면서 트와일라잇의 속편이죠. 이클립스와 비슷한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2위는요, 비긴 어게인입니다. 2주 연속 2위를 지켰습니다. 전국에 525개의 스크린 수를 늘린 비긴 어게인은요, 주말 관객 26만 7천 명을 추가하면서 역대 다양성 영화 최고의 흥행 영화로 등극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9월 29일을 기점으로 누적 관객 298만 9,54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앙 소리를 제치고 다양성 역대 흥행 1위에 오른 건데요. 역대 첫 300만 관객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간 비긴 어게인입니다. 다음 외화가 한창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타짜, 신의 손이 3위를 유지했지만 전국의 491개의 스크린에서 주말 관객 13만 2천 명을 추가하면서 누적 관객 383만을 동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관객 감소율은요 40.3%로 개봉 3주차부터 시작된 낙폭이 4주차에도 이어졌습니다. 누적 관객 400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 고지를 쉽게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순위를 알려드리면요. 신규 개봉작 중에서 타코타 패닝 그리고 엘리자베스 올슨 주연의 베리 굿걸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336개 상영관에서 4,724회가 상영됐고요. 57,538명을 모았습니다. 전체 순위는 4위를 올랐고요. 마이클 패스벤더, 돔노 글리슨 주연의 프랭크도 전국 207개 스크린에서 주말 관객 17,000명을 동원하면서 9위로 데뷔했습니다. 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정말로 끈질깁니다. 295개의 상영관에서 5만 3,800명의 관객을 하면서 여전히 5위 자리를 사수 중이고요. 누적 관객도 이미 859만이 넘었습니다. 상영관 수, 상영 횟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순위는 3주 연속 그대로입니다. 39주차의 전주에 비해서 약 600회가량 상영 횟수가 줄었고요. 다시 40차부터는 극장가가 다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일과 유연석의 주연을 맡은 제보자, 그리고 정우성과 이솜 주연의 마담 뺑더, 그리고 차태현, 남상미 주연의 슬로우 비디오 등 한국 영화 3편이 동시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3일, 오늘이죠. 바로 개천절 휴일과 또 앞으로 있을 10월 9일 한글날의 휴일까지 나름의 휴일 주간이라서 치열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건데요. 정말 결혼하면 다 이런가요? 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입니다. 메가폰에는 임찬상 감독이 맡았고요. 출연에는 조정석과 신민하가 주연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개봉은요, 10월 8일에 개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맨홀.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0월 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맨홀입니다. 메가폰에는 신재영 감독이 맡았고요. 출연에는 정경호, 그리고 정유미, 김세론입니다. 이번에도 김세론 양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볼 수 없다고 하네요.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악에 맞서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의 길을 선택한 영웅입니다.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인데요. 이 또한 개봉은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가폰에는 게리 쇼 감독이, 그리고 출연에는 루크 에반스와 도미닉 쿠퍼, 찰스 댄스가 출연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랭킹과 그리고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알려드릴 소식은 영화 리뷰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올해도 곽꽃은 어김없이 피었고 우리는 다시 걸었다. 남들에 비해서 때늦은 휴가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렇게 4년차의 여정을 마쳤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무심하고 앙상한 도시 생활에 폭압을 견뎌내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여정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내년을 다시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의 하중을 버티고 있는 그런 셈이죠. 네, 오늘 영화 리뷰는요, 바로 원더풀 라이프인데요.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가 1998년부터 2008년 개봉작 중에 최고의 영화로도 손꼽히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 추억의 행로와 맞닿았던 영화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겠지만 원더풀 라이프는 삶이라 불리는 신호흡을 끝내고 나는 무엇을 추억하며 저승으로 갈 수 있을까? 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더라? 라고 하며 자문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문턱을 넘어갈 즈음에 마음에 품은 추억을 떠올리지 못하면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영혼들이 바로 그곳에 있다고 하죠. 머릿속에는 이러저런 영상들이 가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 그때는 이랬었지 라고 말이죠. 아니,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공연히 기억의 회로를 들쑤시게 만드는 무엇들이 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원더풀 라이프에는 상상의 공간이자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중간역인 림보에서 망자들이 머무르는 일주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림보의 면접관들은요, 망자들의 행복한 순간을 영상으로 재현시키고 또 망자들은 그 순간을 보면서 영혼의 시간으로 편입하게 되는데요. 대개 망자들은 담담하게 살아생전의 기억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이 죽음에 접었음을 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개중에는 추억을 선택하지 못해서 저 세상으로 아직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요? 이 원더풀 라이프는 그렇게 삶의 일부분을 머릿속에 이미지화시키는 작업, 바로 추억을 되새김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속삭입니다. 림보를 거치는 이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받지만 각 개인마다 행복의 순간은 다른 색과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켜켜이 쌓아 올려지는 작은 일상들의 편리니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영화는 너무나도 느린 템포로 이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무심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매몰든 채 기계처럼 일어나 습관처럼 자판기에 커피를 마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날씨 얘기를 나누거나 거리에 하얗게 색칠하는 눈에 괜히 짜증을 내면서 지없는 담배만 뻐끔거리는 그런 일상들의 조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감정은 텅 빈 진공 상태에 무의미하게 또 유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원더풀 라이프는 사후 세계를 빌어 일상에서의 작은 의미도 지녀볼 것을 살며시 권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추억도 그 일상의 한결이죠. 내가 받아들이는 색과 내가 다르듯이 각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약간씩 조금은 다른 빛깔의 추억으로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추억 속에 너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이 있음을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는데요. 지울 수 없는 옛사랑과 함께 고래처럼 숨쉬고 추억의 박동은 그렇게 언제나 삶의 끝에서 나를 무난히 저승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조금 다른 맥락이기도 하지만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 어바우트 타임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원더풀 라이프 또한 행복에 대한 영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더 주위를 둘러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나의 행복은 가족, 친구, 애인,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나도 그 누군가의 행복의 일부분이었으면 하게 만듭니다. 항상 곁에 있지 않더라도 단지 누군가가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림보에 다다른 그날까지 행복했던 순간들, 그 영상을 마음속으로 재현해 보는 것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추억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처럼 누구나 가질 법한 삶의 아름다운 한때, 또 보물과 같은 추억을 저 마음 깊이 있는 곳에 꺼내서 그렇게 말입니다. 이 원더풀 라이프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요, 저 세상에 편히 가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지난 추억 하나쯤은 만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듬성듬성하지만 한 올 한 올 짜내고 있는 이 추억이 추억의 나이테가 점점 나와 너와 함께여서 진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된 저승길의 삶 속을 짜고 있는 거죠. 림보에서 면접관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지난 추억 한 다발쯤은, 한 보따리쯤은 풀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네, 이만하면 원더풀 라이프라고 외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하는 기억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영화 원더풀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요, 역대 영화 속 최고의 악당에 대한 겁니다. 네, 스크린에서 최고의 존재감을 발휘한 악당, 과연 누구였을까요? 해외 영화 웹진이죠.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에서 최근 영화 사상 최고의 악당 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국내 배우로는 유일하게 유지태, 영화 올드보이에서 이유진 역을 맡았던 유지태가 16위에 이름을 올려서 바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럼 아래 10위 안에 포함된 악당들 중에서 들으면 악소리 날 유명한 악당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다크나이트의 역대급 악당 조커인데요. 영화 사상 최고의 악당으로는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꼽혔습니다. 히스 레저는 역대 최고의 조커 연기로 찬사를 받았고요. 제81회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과 제66회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 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후 히스 레저는 2008년 1월 22일 약물 중독으로 인해 향년 2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기도 했죠. 네, 다음 I'm Your Father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시죠? 바로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인데요. 다스베이더가 2위에 올랐습니다. 스타워즈 이 다스베이더는 하면 이 제임스 얼 존스의 전매 특허의 전과
내가 내 아버지다 라는 이 대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영화 사상 최고의 악당 순위에 포함되면서도 다스베이더는 서글픔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당 중에 하나인데요. 아나킨이 어둠의 지배자 다스베이더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운명을 우리 관객들은 모두 지켜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다음 세 번째는요. 양들의 침묵에서 지능범 이 한니발 렉터 박사가 3위에 올랐습니다. 양들의 침묵 속의 지능범 이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앤서니 호킨스는요. 천재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잔혹한 살인마 한니발 렉터 박사를 열연했는데요. 렉터는 자신의 환자 9명을 살해한 뒤 살을 뜯어먹으며 이 흉악범 캐릭터로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요. 지금까지 영화 사상 가장 지적이고 냉혹한 살인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4위는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무표정의 살인마 안톤 시거입니다.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안톤 시거는요. 절대 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동전 던지기로 살인을 결정하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습니다. 특히 극중 바르뎀은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무표정한 얼굴로 살인기계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러서 관객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세븐의 엽기 연쇄살인마 존도입니다. 그는 바로 7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세븐의 엽기 연쇄살인마 존도. 그는 성서에 나오는 7가지 죄악에 사로잡힌 이들을 차례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존도는 무자비한 살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뒤를 쫓는 형사들까지 게임으로 끌어들여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당시 케빈 스페이시는 소름 끼칠 만큼 태연한 표정 연기로 엽기 살인마의 역할을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10위는 아니지만 국내 배우로 이름을 올린 유지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올드보이의 이유진인데요. 16위입니다. 젊은 배우 유지태는 복수에 사로잡힌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한다. 그의 복수 이유가 일부 관객들에게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상상 초월하는 극단으로 간다라며 이유진은 대부분의 환자 악당 중에 하나이면서도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이 개인적인 비극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냉혈하고 잔혹한 킬러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악당들 살펴봤는데요. 악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복수심이 들끓고 이렇게 냉혈한 이런 악당들은 영화에서만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의 관련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영화 관련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꼭 알려드려야겠죠. 2개의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음료 그리고 팝콘과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음료 관련 종목 바로 롯데칠성입니다. 종목번호 005300인데요. 이 롯데칠성은 롯데그룹 계열의 업계 상위 종합 음료 업체입니다. 탄산 음료와 주스 등의 음료 제품, 그리고 소주와 맥주 등의 주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 품목으로의 상표로는 탄산음료, 그리고 주스, 커피, 주류, 먹는 샘물 등이 있습니다. 대형 할인 매장과 또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대리점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주 부문은 처음처럼 출시 이후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의 증가를 보임에 따라 선발주자인 하이트 진로의 대응 전략의 신제품 출시 등 소주 시장의 경쟁을 더욱 가열
다혈화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은 높은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음료 산업 특성상 매출이 계절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유명한 배우나 또 이슈가 되는 배우들을 인형화해서 만드는 기업인데요. 바로 오로라입니다. 네, 종목 번호는 039830입니다. 오로라는요. 이 캐릭터 디자인의 전문 기업으로서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캐릭터 완구를 상품화해서 국내외 시장 브랜드의 마케팅을 하는 글로벌 다국적 회사인데요. 인도네시아와 중국 생산 법인에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미국과 영국, 홍콩의 판매 법인과 주요 시장의 전문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오로라의 주요 수익원은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캐릭터 완구의 매출이고요. 수출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현재는 모든 제조업과 또 서비스업에 캐릭터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캐릭터 사업의 주 목표 시장인 북미 또 유럽 시장 외에도 동구 유럽과 중국, 아시아가 신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층 또한 폭넓게 확대되고 있어서요.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스톡 롯데칠성과 오로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스타들의 물건이 비싸게 판매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 가장 비싸게 팔린 영화 속 물건 오늘은 1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위입니다. 15위는요. 블레이드 러너의 해리슨의 권총입니다.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네, 14위는요. 비자드 오브 루크에서 다치 차저 차량인데요. 하나로 약 4억 6,831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13위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캐릭터죠. 터미네이터 2의 T800인데요. 하나로 약 5억 864만 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12위는요. 백투더퓨처에서 나온 드로리안 DMC-12인데요. 하나로 약 5억 6,3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11위는요. 스타트rek에 나온 새로운 시대, 이 우주 항공모함 레플리카인데요. 레플리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5억 9,944만 원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10위는요. 또 스타워즈에서 나왔습니다. 스타워즈의 새로운 희망, 조지 부카스 파나비전의 35mm 카메라가 하나로 약 6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9위는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의 요술 구두인데요. 여성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로 약 6억 8,686만 원이라고 합니다. 구두 중에서 가장 비싼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8위는요. 또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겁쟁이 사자의 의상인데요. 이 사자의 의상은 보드란 털 때문인지 한화로 약 7억 2,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7위는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바로 오드리 헵번의 지방시 블랙드레스인데요. 하나로 약 8억 2,4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6위는요. 치티치티 뱅뱅의 비행 자동차입니다. 비행기 자동차 한 번쯤 갖고 싶었는데 하나로 약 8억 3천만 원이 준비되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5위로 가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 제임스 본드의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하나로 약 8억 9,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4위는요. 매우 오래된 영화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도레미의 의상이 하나로 약 16억 2,3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영화의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3위는요. 골드핑거 제임스 본드의 에스턴 마틴 D85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 하나로 약 45억이라고 합니다. 45억 8,788만인데요. 갑자기 순위가 확 뛰어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2위는 얼마일까요? 마이 페어 레이디의 오드리 헵번의 에스컷 드레스입니다. 바로 한화로 47억 3,622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대망의 1위입니다. 7년 만에 외출, 마릴린 먼로의 화이트 드레스인데요. 네, 바로 하나로 47억 8,722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2, 3위의 가격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억이 아니라 40억대까지 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역시 영화도 그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모든 인물들의 가치도 반영한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개천절,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네, 나의 뿌리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과 기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지켜왔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